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자원 구축론의 그 중에서 문화자원 생산과 소비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역 문화자원을 개발하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 문화 개발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서 말미에 제가 도서관의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의 가장 기본은 자원 축적입니다. 지식자원을 축적하는 행위가 기본인데, 그 지식자원 축적이 디지털화 되어지면서 과연 우리가 그걸 다 쥐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단지 축적이 존재가 아니라 축적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들이 말하는 락키 비움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같이 걸어놓을까 합니다. 지난주에 대학원 입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니? 했더니 락키 비움에 관심이 많다고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락키 비움이라는 말을 가감 쓰지 마라. 락키 비움은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락키 비움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도서관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박물관이나 아카이브는 성격이 명확합니다. 아카이브는 기록을 축적하고 모으는 행위를 하는 곳이고, 이제 최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점점 활용 쪽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뮤지엄,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 자기 주 기능이고, 그 일환으로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한 전시가 아니라 자기 어떤 연구나 자기 어떤 행위의 결과물을 집대성해서 보여주는 것이 전시이기 때문에, 박물관 역시 전시를 하지만 연구적 개념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미술관도 전 그런다고 봅니다. 미술관이 색깔 없는 미술관이 없습니다. 전부 어떤 특색이 있고, 수집의 범주가 있고, 수집의 철학이 있고, 기준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전시되어지는 것도 전시 나름대로의 맥락과 또 테마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 도서관은 그런 것으로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도서관의 분류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도서관은 망라적입니다. 어린이 책이라 하더라도 어린이 책이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망라적인 망라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 도서관이고, 도서관이 자원을 수집하고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활용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 두거나 필요에 따라서 전시를 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이 될 전제입니다. 그럼 왜 활용하려고 하는데? 라고 짚어보면, 활용은 결국 그 지역민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자기 성장, 자기 학습을 하는 곳. 그럼 왜 학습을 하지? 그럼 자기 발전이겠죠. 무엇을 위한 발전? 자기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만든다든가, 그 지역사회가 공동체적 사고를 좀 더 원활하게 갖는다든가, 자기가 그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든가 하는 작업의 가장 기본이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을 넘어서면 학교라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평생학습하는 여러 교육기관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도서관은 절대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도서관은 스스로 학습하는 자원의 공간입니다. 그 자원도 사서의 도움을 받아서 접근할 수 있는, 즉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을 제공받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아까 우리가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얘기했을 때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목적이 분명하다 했지만, 도서관은 굉장히 방대한 공간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공간입니다. 근데 박물관과 아카이브들이 점점 활용 쪽에 접근해 들어올 것은 자기들이 수집한 자원, 자기들이 수집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것들을 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걸 활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결국 그네들이 도서관적 사고로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도서관은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일들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차라리 그 속에서 스페셜티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연구를 하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던 그 소위 생산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아카이브나 뮤지엄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분명히 갖고 가는 것입니다. 박물관과 아카이브가 도서관적 역할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도서관은 굳이 박물관이나 아카이브 같은 역할을 할 필요 없이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뭐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전시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재생산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카이브나 박물관에서도 재생산 개념은 없기는 매 일반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재생산으로 보느냐에서 전시를 하나의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연구 행위가 박물관의 업적이라기보다 그 연구 수행하는 학예사들의 자기 업적이기 때문에 이제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좀 맥을 달리하죠. 왜 이런 얘기를 거창하게 하냐면은 지역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아카이브를 봤을 때 이 공간들은 그런 아카이브 특히 자원을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곳이고 그 기록물의 수집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주로 행정문서, 공동체 전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법률적이거나 행정적이거나 역사적인 것들로 중심이 되어 있다. 근데 역사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짚게 되는데 역사 얘기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사고 어떻게 쳐다봐야 하냐 했을 때 소위 근세사, 현대사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게 규명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 결과들을 갖다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 있을 때 역사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록이라는 것은 그 평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록은 늘 생산되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기록하는 사람들이나 역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점을 과거에다 고정시켜 놓고 아까처럼 이 해석 자체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것을 쳐다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루는 기록이나 사료들이 전부 다 과거 지향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기록이라는 입장은 특히 행정기록을 쳐다보면 행정기록은 실시간으로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활기록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자꾸 과거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을 담다는 얘기는 어제의 기록도 중요하고 어제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기록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의 기록을 수집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오늘의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다. 왜? 실시간으로 늘 살아있고 늘 접근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다 보면 30년 후에 봤을 때 30년 후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이 과거가 되는 겁니다. 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담아두면 어제를 잘 빚어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문화자원 개발과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기록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 영역이라든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박물관들이 잘하고 있지만 기타 현재 생활들, 현재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들은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라는 얘기죠. 그 도서관이 갖는 최근에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증입니다. 기증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아깝고 귀하니까 기증을 하겠지만 기증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서관 사고입니다. 이미 10년, 20년, 30년 또 그 이상 동안 그 개인에 의해서 활용되어지고 쓰였던 자료들이 그 사용처가 다 되어지고 사용 목적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그 연구자가 그 쓸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자원들이 건너옵니다. 근데 아까 도서관은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활용이 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은 이미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원은 생산되는 순간 최고의 가치를 갖기 시작하고 점점 그 활용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기증을 받는다는 행위는 박물관과 미술관과 달리 보존적 가치가 있지 않는 한은 기증받았을 때 도서관에 자기 철학과 맞지 않아질 수 있다는 거죠. 활용성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게 도서관이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예전에 도서관이 자원이 부족할 때는 그것조차도 수집하겠다고 하고 모으겠다 했지만 그거는 도서관이 자기 스스로를 위배하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서관은 오늘을 담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 도서관이 100만 권, 1000만 권 갖고 있다는 말은 뭐니? 그 오늘을 담는 일에 충실한 결과물들인 것이지 도서관이 그것을 목적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까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들은 도서관에서 다 제적 처리해서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도서관의 역사입니다. 소위 스스로가 아카이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락키빔이라는 말보다는 도서관은 독자적으로 아카이빙하는 기능까지 이미 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락키빔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서들이 쓰는 말일 수도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역의 도서관들이 자기 지역사회의 문화를 어떻게 갈무리할까? 어떻게 수집하고 갈무리할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기록이라고 잡아들 수도 없는 거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정통성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변화 이것 속에서 사서들이 기획을 잘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욕에서 하고 있는 Humans of New York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SNS를 통해서 계속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LC 미 의회 도서관에서도 그런 민간인들의 아무 민간인이라도 특정 영역에서 베테랑 소위 그 참전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자기 역사들을 구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은 그 자체가 이미 그런 지역 문화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지역민들에게 그런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자원들을 생산해내는 작업에 관심을 갖는다면 원래 도서관은 그런 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도서관의 역사를 얘기할 때 도서관 이전의 사서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사서의 기능 중에는 그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산적인 부분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서관이 그런 지역 문화를 수집할 수 있는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걸 수집하냐면 약간 어떻게 해야 좀 지혜가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프로젝션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때 이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면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이고 이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는 과거엔 그랬었어. 그러니까 사실적인 부분과 그 사실에서 좀 더 진화되어진 그 얘기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긍정적인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수집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설로 전시가 되어지면서 늘 같이 동참해가는 전시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자원들이 수집되어지면 활용되어지고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옆집 아줌마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하는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들릴 수 있는 이 지역 방송하고도 조금 다른 맥락에서 방송은 너무 많은 얘기를 다루려고 하고 있고 너무 큰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 사소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 지역의 조그만 그 신문들, 소식지들 같은 역할들을 도서관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수집하고 보여주고 이용하고 거기에 자기가 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도 있고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조차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래서 지역민들 스스로가 생산하고 지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드는 그런 공간들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그네들이 만들어낸 어떤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가면서 지역 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그런 자원들은 쉽게 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통 우리가 지역에 가면 요즘은 그 기록마을이라는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즉 마을에 기록관을 하나 만들고 기록을 수집해서 마을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 보자라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보면은 아까 같은 맥락에서 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동네는 옛날에 어떤 동네였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뭐 기록들, 뭐 어디 실려 있는 그 사료를 끄집어내서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꺼내놓고 하면서 현대인 보고 뭘 하라고 하면 우린 옛날에 이랬었어. 그래서 요즘 말로 락댄이라는 데 말을 많이 쓰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왜 기록이 필요하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을까라는 지향점입니다. 이 마을이 이주민들이 많다면 과거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작업들, 그런 기록들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기록이 맥락을 같이 해갔을 때 미래에 지향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자꾸 떠나가는 도시들, 이 지역이 떠나가는 도시라면 기록관을 만든다기보다 기록관이라는 명명하에 웹사이트에서 소위 그 사이버 공간에서 기록을 통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향수를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네들과 항상 호흡할 수 있다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장이라면 이장이 그 마을에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돌아오겠다는 사람에게는 땅을 구해준다든가 집을 구해준다든가 일터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나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또는 팔고 가는 땅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든가, 이제 그런 작업서부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작업들을 알게 모르게 의무부양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니? 그럼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 지역 문화를 같이 살아가는, 만들어간다는 표현은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그 지역과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현재형 공간입니다. 이 현재형 공간이 시간이 축적되어지면서 과거가 생기는 것이고, 과거가 현재를 설명하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 현재가 미래를 가기 위한 방향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연구라든가 전시라든가 우리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도서관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와 사서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도서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에 대한 가치를 축적해가는, 수집해가는, 거기에는 중요한 어떤 테마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면 그 결과들이 과거로 축적되어지고, 그 축적되어진 과거가 현재를 또 미는, 힘을 보태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가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에 살아가는 도서관이었으면 가장 적절한 일이 뭐냐면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문화를 견인하고 지역 문화를 숨쉬게 하고 그것이 축적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지역 문화에 대한 얘기 했었고, 문화자원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럼 하나하나 생산에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그 과거의 경험을 하나 살려서 다음 시간에는 그 과거에 이랬던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얘기가 좀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문화자원 생산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엔 지역 문화가 아니라 일반 문화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문화자원이라는 것을 어떤 갈래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지역 문화를 수집하고 개발하는 작업에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